한국을 이야기할 때 아마도 수도 서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아시아와 세계 전체에서 평균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 역시 수많은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미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었죠. 한국에서 길 잃은 외국인에게 한국 꼬마가 다가와 속삭이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이유. 여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 여성이 무슨 일인지 쭈뼛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앞에 한 꼬마아이가 다가와 한마디를 속삭이고 이내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머리를 감싸주는데요. 하지만 꼬마아이는 전혀 아랑곳 않고 그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렇게 그녀와 꼬마아이가 도착한 곳에서 다시 한번 꼬마아이가 앞장서는데 도대체 그녀와 이 꼬마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레베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의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중국과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여러 아시아 국가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최근 문화 컨텐츠로 가장 인기가 많은 한국이었는데요. 정말 이번 여행을 하고 난 후 저는 무치 후회가 되더군요. 이런 나라를 왜 이제야 왔을까 하고 말이죠. 제가 여러 인터넷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사하기를 한국은 중국과 일본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처음 한국 여행을 계획했을 때 분명 설레는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중국, 일본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을 하고 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완전히 저의 선입견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곳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완전히 한국 홍보대사가 돼버렸습니다. 처음 여행한 한국은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이집트, 중국, 일본, 미국을 비롯해 여러 유럽권의 나라에 절대 뒤지지 않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아주 많은 나라였어요. 특히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을 가장 먼저 찾았는데 어쩜 그리 아름다운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 옛 고궁 주변으로 앞뒤 양옆할 것 없이 DAWO 아주 대단한 현대적인 건축물과 8차선이 넘는 어디 유럽의 대도시에서나 볼 법한 깔끔한 도로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커피숍 등이 고작 몇 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 이런 가게들 중에서 꽤 많은 가게들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더군요. 특히 이 모든 것들이 조금도 이질감이 들지 않아 더욱 신기했죠. 게다가 이런 문화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복 대여라든지 또 야간에도 아무 걱정 없이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진짜 이런 모습만 보면 왜 한국을 왜 이제야 여행하게 됐는지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아무튼 저는 한복을 대여 갈아입고 경복궁을 방문했고 또 한복을 입은 채로 전통시장에 가서 아주 맛있는 식사도 즐겼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 중에서 특히 칼국수와 떡볶이, 어묵, 김치전은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 몇 번씩이나 다시 찾아가서 먹은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진심으로 먹기 위해서 한국을 다시 찾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충분히 멋지고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했던 여러 경험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는데요. 저는 서울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온 김에 울산, 부산, 제주도까지 가보는 약 한 달간의 넉넉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여행을 즐기고 난 다음 저는 다음 일정으로 부산을 선택했고 저는 그날 다시 한번 한국과 서울의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5시에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서울에서 식사가 마지막 일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계획은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또 하나만 더 먹자고 생각하다 그만 기차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 보니
그만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휴대폰 지도 앱을 켜서 보았지만 그 길이 그 길인 것 같고 어느 골목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더군요. 시장 상인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까 고민을 했지만 저는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행했던 다른 아시아 국가였던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의 다른 나라에서 영어로 대화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원래 저는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의 기초 언어를 배워서 가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최대한 현지 언어와 번역 앱을 활용했죠. 가끔 번역이 엉터리로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지만 고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이 아니라면 저와 영어로 대화가 통하는 경우는 아예 없었어요. 먹는 걸 워낙 중요시하고 좋아하다 보니 중국에서도 이번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시장 상인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봤지만 단 한 사람도 영어를 할 수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제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기차 시간을 맞추지 못해 숙소를 다시 예약하는 불상사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길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니까 만국 공용어인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 싶었지만 일본이라고 중국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오사카 여행을 하다가 남바역에 있는 구로몬 시장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날도 역시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면서 한껏 흥에 올라 음식에 취해 있다. 도쿄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은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해서 앱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알고 있는 일본어와 바디랭귀지를 총동원해 길을 물어봤지만 제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고 심지어는 영어도 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한 번은 어떤 한 남성분께서 다가오더니 제 가방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저를 밀치기도 하는 등 정말 악랄하게 저에게 인종차별적인 대우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짜증이 났던 건 그걸 본 일본인들 중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한 한국인 남성분께서 그 남성의 행동을 제지해주면서 상황이 일단락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일본인 수십 명에게 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다행히 저를 구해준 한국인 남성분과 대화가 통했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 결국은 기차를 놓쳤고 오숙소를 예약한 것도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PC카페에 들러 겨우겨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다음 기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이죠. 그나마 한국인 유학생이 영어가 통하긴 했지만 사실 그 기억은 지금에야 떠오르지. 당시에는 일본에서 겪은 끔찍한 악몽들만 떠오를 뿐 그 남성은 조금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섣불리 주변 상인들에게 길을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말이 안 통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10분가량 주변을 서성이면서 망설이다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상인분께 다가가 길을 물어봤어요. 한국에 올 때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언어를 배웠지만 긴장을 했는데 한국어와 영어, 바디랭귀지를 섞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를 본 상인분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했어요. 그런데 곧 상인분께서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영어로 되묻는 거 있죠. 그때 저는 정말 한 줄기 희망을 본 것 같고 환희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상인분께 제 목적지를 어설픈 한국어로 물었더니 어설프긴 하지만 아주 침착하게 지하철역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대답해 주시는 거 있죠. 심지어는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번역기를 드시고는 재차 저에게 설명해 주셨고 또 지나가는 한국인 할머니 한 분께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서 저의 문제에 개입하셨는데 그때 상인분께서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한다는데 좀 도와주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할머니 손을 잡아주시면서 따라가라는 제스처를 보이시더군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 제 손을 잡고 지하철역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인분과 할머니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했지만 기차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참 웃기게도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전혀 특별하지 않더군요.
저는 평소에 길을 워낙 못 찾는 길치라서 이후로도 몇 번이나 길을 헤맸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얼마나 친절하고 또 센스가 넘치시는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어른분께 길을 물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먼저 번역 앱을 켜서는 저의 문제를 도와주셨고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군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애초에 영단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 자체를 만나기가 매우 희박하고 람 자체를 만나기 가령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서 오히려 영어를 하지 말고 번역기를 들어 번역해주면 안 되나 싶은 그런 상황도 몇 번이나 있었죠. THERN 게다가 공항 직원분들이나 지하철 영무원분들도 영어를 몰라 난처했던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중국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분과 대화를 하는데 자꾸만 중국어로 말하고 영어를 할 줄 모르냐고 물으니 마치 저를 무시하는 듯 깔보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앱을 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티켓을 재발권 받은 적도 있다니까요. 아시아에서 그나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나 또 지위로 불리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를 못하니 당연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이 이런 저의 선입견을 완벽하게 부숴주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물었던 적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조차 발음도 아주 정확했고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포카칩 제가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직원분의 실수로 잔돈을 잘못 거슬러 받았어요. 그 사실을 마트를 빠져나와 알게 됐는데 저는 영어든 한국어든 대화하는 게 조금은 망설여져. 마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엄마와 함께 있던 초등학생, 아니 그보다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한 꼬마 숙녀가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제게 말을 걸어주었어요. 발음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귀여운 목소리로 언니 무슨 문제 있어요? 왜 그러고 서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너무 귀여웠는데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꼬마 숙녀는 제 말을 모두 알아들었고 이후에 저와 엄마의 손을 잡고 마트에 들어가 잔돈을 잘못 거슬러 줬다면서 마트 직원분께 또박또박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꼬마 숙녀가 제게 생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고 작은 거인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죠.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잘 해야만 하는 여러 태국이나 베트남 등의 관광지들의 고급 호텔 직원들조차도 가끔 발음이 이질적이어서 잘 못 알아듣고 또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말해서 제가 겨우겨우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쩜 초등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국인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대화가 된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고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또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고 아시아 여행지 또는 세계 여행을 갈 때 어디가 좋을지 묻는 질문에 무조건 한국을 먼저 가보라고 권해주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 편안함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김치의 땅은 거대한 건축물과 다양한 문화 및 요리 공간으로도 인상적입니다.